푸른 하늘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장례식장의 통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 밝아 영정사진 위에 눈부신 반사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강미연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턱을 타고 흐르다 검은 옷깃에 어둡게 스며들어가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라고 해봐야 직장 동료 몇 명과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 두어 명뿐입니다. 가족이라고는 연락이 두절된 남동생 강민우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화장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합니다. 턱까지 차오른 슬픔을 꾹 누르며 강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장 직원의 공손한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향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이 이토록 쓸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관을 한 번만 더 열어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네요. 강미연의 요청에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관 앞에 선 강미연의 손이 떨렸어요. 40년을 함께한 어머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 그 무게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슴을 짓눌렀죠. 직원의 도움을 받아 관 뚜껑이 천천히 열립니다. 강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여 관 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관 안에는 전혀 모르는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낯선 여인의 얼굴. 분명 어제 입관할 때 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예요? 강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이내 그 감정은 공포로 다시 분노로 변해갔어요. 장례식장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직원이 허둥지둥 전화기를 들었지만 강미연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 속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미연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병원 행정실 앞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병원과 장례업체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갑니다. 뱃속에서는 불덩이가 치솟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죠. 절차상의 실수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일은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도 확인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병원 행정실장의 말에 강미연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실수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강미연의 목소리에 행정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구석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간호사도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봅니다. 장례업체 담당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뒤적거렸죠. 저희가 인수받은 시신은 분명 장민희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문제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인계받았으니. 강미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민희가 아니라 장미희였어요. 한 글자 차이지만 그것이 지금 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기록부터 잘못되었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CCTV 확인은 해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장례식장 상황이 담겨 있을 텐데요.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강미연의 질문에 장례업체 담당자와 병원 행정실장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감추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들의 시선 교환에서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CCTV는 보안 문제로 경찰 요청 없이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정실장의 말에 강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플 정도였어요. 어머니의 시신이 사라졌는데 이들은 규정과 절차만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신 도난, 아니 유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신 바꿔치기?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강미연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행정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하시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장례식장으로 실수로 보내진 것 같네요. 내일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강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앉은 비둘기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미 다른 가족의 슬픔 속에 화장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강미연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속삭였던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강미연은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진실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이죠. 해가 저물고 병원 복도는 한층 더 적막해졌습니다. 강미연은 행정실 근처 화장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들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나서야 했어요. 이제 가셨나? 복도를 살피던 강미연은 행정실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행정직원이 열쇠로 문을 잠그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나왔어요. 평소 병원에서 일하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됐습니다. 청소 담당자의 마스터키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빌릴게요. 내일 제자리에 돌려놓을 테니. 청소도구함에서 열쇠를 꺼낸 강미연은 행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CCTV 관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행히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장례식장. 어젯밤. 강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찾았습니다. 시간을 어제 밤 11시로 되돌려 재생하자 조용한 장례식장 복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참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건 새벽 2시쯤 두 명의 남성이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명은 장례식장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빈소가 있던 방향으로 향했죠. 강미연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약 15분 후 그들이 관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 어머니의 관이었습니다. 다른 출구로 빠져나가는 그들을 쫓아 카메라 화면을 전환했어요.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합차의 관을 싣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강미연은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관이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들은 빈소에 새 관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바꿔치기였던 겁니다. 도대체 왜?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강미연은 차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강미연은 급히 컴퓨터 화면을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행정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강미연은 행정실을 빠져나와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어요. 왜 누군가 어머니의 시신을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그 정장 입은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강미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차량 번호를 단서로 추적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 조작된 이유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엄마, 꼭 찾을게요. 약속해요. 새벽녘 강미연은 차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편의점 주차장에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제 확보한 차량 번호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번호판만으로는 소유주를 찾기 어려웠죠.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했고요. 일단 병원부터 다시 확인해봐야겠네. 강미연은 병원 시신 인계 담당자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교대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하자 밤 근무를 마친 이수진 간호사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강미연이 알기로 이수진 간호사는 어머니의 시신을 장례업체에 인계한 담당자였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님 맞으신가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지금 퇴근하는 중이라. 제 어머니 장미희 씨의 시신이 바뀐 사건 때문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공식적인 조사는 병원 행정실을 통해 CCTV 영상을 봤어요. 새벽에 누군가 어머니의 관을 가져갔더군요. 강미연의 단호한 말에 이수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해요. 저기 카페에서 만납시다. 30분 후에요. 약속한 카페에서 만난 이수진은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컵을 연신 두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신 인계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인계 직후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개인 비서라고 하더군요. 그는 장미애 씨의 기록을 장민희로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강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이라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냥 지시를 따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미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 이사장이 관여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시 그 비서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고 계신가요? 박재현이라고 했어요. 명함도 줬는데. 이수진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박재현 세강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강그룹이라는 이름에 강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 중 하나였죠. 세강그룹이라고요? 어머니와 세강그룹이 무슨 관계가?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병원 이사장이 평소와 달리 직접 내려와 이 일을 챙겼거든요.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강미연은 명함을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자녀를 키우며 고생하셨죠. 세강그룹과 같은 대기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 정말 도움이 됐어요. 카페를 나서며 강미연은 세강그룹 본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박재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세강그룹 본사는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선 5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강미연은 로비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지만 박재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죠. 박재현 비서실장님 좀 만나려고 하는데요. 리셉션 데스크에서 강미연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방문 목적을 물었어요.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 장미희와 관련된 일이에요. 장미희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통화를 한 후 그녀는 강미연에게 출입증을 건넸어요. 4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비서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강미연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름만 듣고 바로 만나주는 걸까요? 어머니의 이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45층에 도착하자 중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미연 씨군요. 박재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강미연을 넓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박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미의 여사의 딸이시군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강미연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시신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가져갔더군요. 그리고 CCTV를 보니 세강그룹 차량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박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을 만나보시겠어요? 회장님이요? 강미연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세강그룹의 회장이 왜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요? 회장실로 안내된 강미연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위험 있는 눈빛은 여전했어요. 들어오게. 자네가 미연인가?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강미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앉게. 내가 자네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겠네. 회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장미희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장미희를 사랑했고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했답니다. 자네 어머니는 내 둘째 부인이었네.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진심이 있었어. 강미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재벌가에 숨겨진 부인이었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그럼 저는 강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자네 아버지는 분명 장현수 씨였어. 하지만 자네 남동생 민우는. 회장의 말에 강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동생 강민우가 세강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의미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시신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강미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어머니는 지금 세강가의 가족 묘역에 있네. 내 옆자리로 모셨어. 그곳이 미희가 있어야 할 자리였으니까. 강미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 지금 들은 이야기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숨겨진 부인이었다니. 그리고 남동생 강민우는 세강그룹의 적자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민우는 알고 있었나요? 어머니와 회장님의 관계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살 때 진실을 알려줬네. 대학 유학을 보내기 전이었지. 그 후로 민우는 비밀리에 세강그룹의 일원으로 성장했어. 자네에게 말하지 못한 건 미희의 뜻이었다네. 강미연의 뺨을 뜨거운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민우는 그토록 가족을 멀리했던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가져가신 거죠? 제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미연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에 본 남동생 강민우였습니다. 35살의 강민우는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로 성장해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강미연이 기억하던 동생 같지 않았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민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는 회장 옆으로 다가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왜 오지 않았어? 강미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할게. 민우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세강가의 일원으로 묻히길 원하셨어. 유언이었어. 유언. 어머니가 언제 그런 유언을. 강미연의 의문을 민우가 가로막았습니다. 누나는 몰랐겠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님과 연락하고 계셨어.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세강가의 일원으로 묻히는 것이었지.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강미연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서명이 담긴 유언장이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세강가의 가족 묘역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래 시신을 가져간 거야? 그냥 나에게 설명하면 되잖아. 민우는 잠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세강그룹의 상속과 관련이 있어. 어머니가 세강가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받으면 나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그건 현 회장 부인과 자식들의 반발을 살 일이지. 그래서 비밀리에 처리하기로 한 거야. 강미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거대한 재벌가의 상속 싸움에 이용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동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민우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강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나, 이건 비즈니스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비즈니스라고. 강미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손이 떨렸어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이용해서 상속권을 챙기려는 게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니? 민우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몰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어머니와 함께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어머니가 이런 일을 승낙했다고. 믿을 수 없네.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미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네. 병세가 악화되자 민우와 함께 이 계획을 세웠어.
그녀는 아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었던 거야. 강미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어머니는 자신에게 이 모든 진실을 숨겨온 것을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신을 훔쳐가다니. 어머니의 장례식이 엉망이 됐어. 나는 낯선 여자를 화장시킬 뻔했다고. 민우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의 표정에 잠시 후회의 기색이 스쳤어요. 그건 내 실수였어. 원래는 장례식 후에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세강그룹 반대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서둘러야 했어. 강미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 남동생의 배신, 그리고 거대 재벌가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볼 수 있게 해줘.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민우는 회장을 바라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네. 자네도 미희의 딸이니 가족 묘역으로 안내하겠네. 3시간 후 강미연은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세강가 가족 묘역에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묘비 앞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장미희,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글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편히 계시겠네요, 엄마. 강미연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분노로 가득했지만 어머니가 원했던 곳에 안장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민우가 다가와 어색하게 강미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다 설명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복잡해서. 내가 연락을 끊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세강그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누나를 자랑스러워하셨어. 미연이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지. 강미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이중생활,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여성으로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우야, 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세상에 알릴 거야.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러지 마, 누나.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진실은 언제나 도움이 돼, 민우야. 강미연은 묘비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검은 머리카락을 흐트렸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깃들었습니다. 난 기자회견을 열 거야. 어머니의 시신이 바뀐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세강그룹의 비밀까지 모두 말할 거야.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강미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그러지 마, 누나.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 회장님의 건강도 좋지 않으셔. 이 스캔들이 터지면 그럼 어떻게 하겠니? 내가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야?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이 번쩍였어요. 거래를 하자, 누나. 세강그룹 주식 5%를 누나에게 줄게. 시가로 따지면 1,000억이 넘어. 그걸로 어머니가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라고 생각해줘. 강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모습에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뭘 원해? 말해봐, 누나. 강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틀 동안 겪은 혼란과 충격, 배신감이 모두 가슴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나 편지, 유품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어. 그리고 왜 나에게는 비밀로 했는지도. 민우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아파트에 금고가 있어. 거기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어. 비밀번호는 누나의 생일이야. 강미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라니.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던 걸까요? 일주일 후 강미연은 어머니의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사랑과 고통, 선택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지만 딸에게 진실을 숨겨야 했던 괴로움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미연이에게는 평범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재벌가의 비밀과 음모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일기에 적힌 그 한 문장이 강미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던 거였어요. 강미연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민우와 협상해 세강그룹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미희재단을 통해 어머니의 유산이 세상에 의미 있게 남기를 바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강미연은 다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황금빛 단풍이 묘역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엄마도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강미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엄마. 하늘을 바라보며 강미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묘비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강미연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